국민연금 60세 이후에도 계속 내는 게 맞을까요? 임의계속가입의 모든 것 지금까지의 설명만 들으시면 돈만 좀 있으면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을 무조건 계속 내는 게 이득이겠구나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결정했다가는 오히려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 세금이나 건강보험료처럼 거의 평생을 따라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보험료입니다. 우리의 안정된 노후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라고는 하지만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갈 때는 그 고마움이 크게 와닿지 않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 의무 납입이 끝나는 만 60세가 되면 우리 앞에 새로운 고민이 놓이게 됩니다. 연금을 실제로 받기 시작하는 65세까지는 아직 5년이나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 연금을 더 내야 할까? 아니면 여기서 멈춰야 할까? 이것이 바로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에 대한 고민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임의계속가입 제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상세히 알아보고 과연 여러분의 상황에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가입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인지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노후 자금에 관한 이야기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작은 등불이 된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미래를 바꾸는 귀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이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국민연금 의무 가입 기간인 만 60세가 끝난 이후부터 실제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는 시점까지 본인의 선택에 따라 보험료를 계속 납입할 수 있도록 열어준 제도입니다. 즉, 내야 할 의무는 끝났지만 원한다면 더 내서 연금을 더 많이 받아 가세요라는 국가의 제안인 셈입니다. 당연히 더 낸 만큼 나중에 돌려받을 연금액은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보험료는 얼마나 내게 될까요? 국민연금 가입자는 크게 세 부류로 나뉩니다. 첫째, 사업장 가입자입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해당됩니다. 둘째, 지역 가입자입니다. 사업장 가입자가 아니면서 소득 활동을 하는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 등이 여기에 속하죠. 마지막으로 임의 가입자가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노후를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한 분들로 전업주부들이 대표적입니다. 이 세 그룹의 가입자들이 만 60세가 넘어서도 계속 납입을 원할 경우 각각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기타 임의계속가입자로 신분이 전환됩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사업장 및 지역 임의계속가입자는 이전처럼 소득의 9%를 납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서 보험료의 절반인 5%를 지원해줬지만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을 하면 온전히 본인이 9%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기타 임의계속가입자는 소득이 없으므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납입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월 최소 9만 원부터 최대 약 50만 원대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놀랍게도 2024년 기준으로 이미 50만 명에 가까운 분들이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을 계속 내기로 선택했습니다. 이 많은 분들은 도대체 이런 결정을 한 걸까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생연금, 즉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즉 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평생 연금으로 받지 못하고 그동안 냈던 원금에 약간의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이를 반환일시금이라고 합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생각하면 한 번에 받는 목돈보다는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현금 흐름, 즉 연금이 훨씬 더 간절하겠죠. 그래서 60세가 되었는데 가입기간이 8년이나 9년처럼 아슬아슬하게 10년을 못 채운 분들이 남은 기간을 채워 평생 연금 수급 자격을 얻기 위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연금 수령액 자체를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에 해당될 텐데요. 국민연금 수령액은 기본적으로 가입기간과 납입한 보험료 액수 이 두 가지에 의해 결정됩니다.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1년을 더 납부하면 가입기간이 1년 늘어날 뿐만 아니라 그만큼 낸 돈이 많아지니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 자체가 올라갑니다. 특히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1년이 늘어날 때마다 연금액이 5%씩 가산되기 때문에 추가 납입의 효과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즉, 이 제도를 활용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되는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임의계속가입을 하는 것이 나에게 정말 이득일까? 연금액이 늘어난다니 당연히 좋은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지들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그 돈을 국민연금에 더 넣지 않고 시중의 다른 개인연금 상품에 투자할 수도 있겠죠. 따라서 임의계속가입이 다른 대안에 비해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따져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이 바로 상계월수입니다. 상계월수란 내가 추가로 납입한 총 보험료 원금을 그로 인해 늘어난 월 연금액으로 모두 회수하는 데 걸리는 개월수를 의미합니다. 계산은 간단합니다. 앞으로 낼 총 보험료를 매달 늘어나는 연금액으로 나누면 됩니다. 이 상계월수가 짧을수록 우리에게 유리한 가성비 좋은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 60세의 예상 연금액이 월 84만 원인분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분이 앞으로 5년간 매월 9만 원씩 임의계속가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5년 후 65세가 되었을 때 예상 연금액은 월 94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경우 5년간 추가로 납입한 총원금은 9만 원 곱하기 60개월, 즉 540만 원입니다. 그리고 매달 늘어난 연금액은 10만 원이죠. 상계월수는 540만 원을 10만 원으로 나눈 값이니 54개월이 나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5년간 낸 원금 540만 원을 회수하는데 54개월, 즉 4년 6개월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65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해서 69세 6개월이 되는 시점부터는 원금을 모두 회수하고 순수한 이익 구간에 들어서는 셈이죠. 그럼 이 상계월수가 어느 정도여야 합리적인 선택일까요? 전문가들은 보통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상계월수가 9년 이하라면 재정적 여유가 있다면 무조건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시중 어떤 금융상품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수익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상계월수가 10년에서 14년 사이라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이때는 뒤에서 설명할 유족연금이나 다른 감액 제도들을 모두 고려하여 득실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상계월수가 15년 이상이라면 임의계속가입보다는 안정적인 개인연금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이 소멸되거나 유족에게 지급될 때 감액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미 계속 가입을 섣불리 결정했다가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는 숨겨진 함정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함정은 기초연금과의 관계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의 어르신들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생활 보조금 성격의 연금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지면 소득과 재산으로 인정되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수령액이 깎일 수 있습니다. 임의 계속 가입으로 월 국민연금을 몇만 원 더 받으려다가 수십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유족연금과 부부 동시수급 문제입니다. 만약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남은 배우자는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둘 다 100% 받을 수는 없습니다. 보통 본인 연금을 선택하고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거나 유족연금 전액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열심히 임의계속 가입을 해서 내 연금액을 높여놨는데 배우자가 먼저 사망할 경우 그 효과가 반감되거나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처럼 돈은 돈대로 더 내고 정작 총 수령액은 기대만큼 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말 속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번 낸 돈은 환불받을 수도 없으니까요. 오늘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60세 이후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을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해 추가 납입 시 예상 연금액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정확한 수치를 확인하십시오. 둘째, 그 수치를 바탕으로 3개월 수를 꼭 계산해 보십시오. 이 숫자가 여러분의 결정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셋째, 임의계속 가입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 직전까지만 납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물론 10년 가입 기간을 채우는 것이 목적이라면 10년을 채울 때까지 납입해야 합니다. 넷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늘어난 국민연금액이 나의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나 유족연금 등 다른 복지 혜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안정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행위를 넘어 복잡한 제도 속에서 나에게 가장 유리한 길을 찾아가는 지혜로운 여정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그 여정에 현명한 나침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깊이 있는 지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국민연금 60세 이후에도 계속 내는 게 맞을까요? 임의계속 가입의 모든 것 지금까지의 설명만 들으시면 돈만 좀 있으면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을 무조건 계속 내는 게 이득이겠구나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결정했다가는 오히려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 세금이나 건강보험료처럼 거의 평생을 따라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보험료입니다. 우리의 안정된 노후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라고는 하지만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갈 때는 그 고마움이 크게 와닿지 않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 의무 납입이 끝나는 만 60세가 되면 우리 앞에 새로운 고민이 놓이게 됩니다. 연금을 실제로 받기 시작하는 65세까지는 아직 5년이나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 연금을 더 내야 할까? 아니면 여기서 멈춰야 할까? 이것이 바로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에 대한 고민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임의계속 가입 제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상세히 알아보고 과연 여러분의 상황에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가입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인지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노후 자금에 관한 이야기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작은 등불이 된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미래를 바꾸는 귀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이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인 만 60세가 끝난 이후부터 실제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는 시점까지 본인의 선택에 따라 보험료를 계속 납입할 수 있도록 열어준 제도입니다. 즉, 내야 할 의무는 끝났지만 원한다면 더 내서 연금을 더 많이 받아 가세요라는 국가의 제안인 셈입니다. 당연히 더 낸 만큼 나중에 돌려받을 연금액은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보험료는 얼마나 내게 될까요? 국민연금 가입자는 크게 세 부류로 나뉩니다. 첫째, 사업장 가입자입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해당됩니다. 둘째, 지역 가입자입니다. 사업장 가입자가 아니면서 소득 활동을 하는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 등이 여기에 속하죠. 마지막으로 임의 가입자가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노후를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한 분들로 전업주부들이 대표적입니다. 이 세 그룹의 가입자들이 만 60세가 넘어서도 계속 납입을 원할 경우 각각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기타 임의계속가입자로 신분이 전환됩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사업장 및 지역 임의계속가입자는 이전처럼 소득의 9%를 납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서 보험료의 절반인 5%를 지원해줬지만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을 하면 온전히 본인이 9%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기타 임의계속가입자는 소득이 없으므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납입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월 최소 9만 원부터 최대 약 50만 원대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놀랍게도 2024년 기준으로 이미 50만 명에 가까운 분들이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을 계속 내기로 선택했습니다. 이 많은 분들은 도대체 이런 결정을 한 걸까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생연금, 즉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즉 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평생연금으로 받지 못하고 그동안 냈던 원금에 약간의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이를 반환일시금이라고 합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생각하면 한 번에 받는 목돈보다는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현금 흐름, 즉 연금이 훨씬 더 간절하겠죠. 그래서 60세가 되었는데 가입기간이 8년이나 9년처럼 아슬아슬하게 10년을 못 채운 분들이 남은 기간을 채워 평생 연금 수급 자격을 얻기 위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연금 수령액 자체를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에 해당될 텐데요. 국민연금 수령액은 기본적으로 가입기간과 납입한 보험료 액수 이 두 가지에 의해 결정됩니다.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1년을 더 납부하면 가입기간이 1년 늘어날 뿐만 아니라 그만큼 낸 돈이 많아지니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 자체가 올라갑니다. 특히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1년이 늘어날 때마다 연금액이 5%씩 가산되기 때문에 추가 납입의 효과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즉, 이 제도를 활용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되는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임의계속가입을 하는 것이 나에게 정말 이득일까?
연금액이 늘어난다니 당연히 좋은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지들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그 돈을 국민연금에 더 넣지 않고 시중의 다른 개인연금 상품에 투자할 수도 있겠죠. 따라서 임의 계속가입이 다른 대안에 비해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따져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이 바로 상계월수입니다. 상계월수란 내가 추가로 납입한 총 보험료 원금을 그로 인해 늘어난 월 연금액으로 모두 회수하는 데 걸리는 개월수를 의미합니다. 계산은 간단합니다. 앞으로 낼 총 보험료를 매달 늘어나는 연금액으로 나누면 됩니다. 이 상계월수가 짧을수록 우리에게 유리한 가성비 좋은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 60세의 예상 연금액이 월 84만 원인분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분이 앞으로 5년간 매월 9만 원씩 임의계속가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5년 후 65세가 되었을 때 예상 연금액은 월 94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경우 5년간 추가로 납입한 총원금은 9만 원 곱하기 60개월, 즉 540만 원입니다. 그리고 매달 늘어난 연금액은 10만 원이죠. 상계월수는 540만 원을 10만 원으로 나눈 값이니 54개월이 나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5년간 낸 원금 540만 원을 회수하는데 54개월, 즉 4년 6개월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65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해서 69세 6개월이 되는 시점부터는 원금을 모두 회수하고 순수한 이익 구간에 들어서는 셈이죠. 그럼 이 상계월수가 어느 정도여야 합리적인 선택일까요? 전문가들은 보통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상계월수가 9년 이하라면 재정적 여유가 있다면 무조건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시중 어떤 금융상품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수익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상계월수가 10년에서 14년 사이라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이때는 뒤에서 설명할 유족연금이나 다른 감액 제도들을 모두 고려하여 득실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상계월수가 15년 이상이라면 임의 계속가입보다는 안정적인 개인연금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이 소멸되거나 유족에게 지급될 때 감액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임의 계속가입을 섣불리 결정했다가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는 숨겨진 함정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함정은 기초연금과의 관계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의 어르신들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생활 보조금 성격의 연금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지면 소득과 재산으로 인정되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수령액이 깎일 수 있습니다. 임의 계속가입으로 월 국민연금을 몇만 원 더 받으려다가 수십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유족연금과 부부 동시수급 문제입니다. 만약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남은 배우자는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둘 다 100% 받을 수는 없습니다. 보통 본인 연금을 선택하고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거나 유족연금 전액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열심히 임의계속가입을 해서 내 연금액을 높여놨는데 배우자가 먼저 사망할 경우 그 효과가 반감되거나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처럼 돈은 돈대로 더 내고 정작 총 수령액은 기대만큼 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말 속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번 낸 돈은 환불받을 수도 없으니까요.
오늘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60세 이후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을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해 추가 납입 시 예상 연금액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정확한 수치를 확인하십시오. 둘째, 그 수치를 바탕으로 상계월 수를 꼭 계산해 보십시오. 이 숫자가 여러분의 결정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셋째, 임의계속 가입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 직전까지만 납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물론 10년 가입 기간을 채우는 것이 목적이라면 10년을 채울 때까지 납입해야 합니다. 넷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늘어난 국민연금액이 나의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나 유족연금 등 다른 복지 혜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안정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행위를 넘어 복잡한 제도 속에서 나에게 가장 유리한 길을 찾아가는 지혜로운 여정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그 여정에 현명한 나침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깊이 있는 지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국민연금 60세 이후에도 계속 내는 게 맞을까요? 임의계속 가입의 모든 것 지금까지의 설명만 들으시면 돈만 좀 있으면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을 무조건 계속 내는 게 이득이겠구나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결정했다가는 오히려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 세금이나 건강보험료처럼 거의 평생을 따라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보험료입니다. 우리의 안정된 노후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라고는 하지만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갈 때는 그 고마움이 크게 와닿지 않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 의무 납입이 끝나는 만 60세가 되면 우리 앞에 새로운 고민이 놓이게 됩니다. 연금을 실제로 받기 시작하는 65세까지는 아직 5년이나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 연금을 더 내야 할까? 아니면 여기서 멈춰야 할까? 이것이 바로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에 대한 고민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임의계속 가입 제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상세히 알아보고 과연 여러분의 상황에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가입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인지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노후 자금에 관한 이야기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작은 등불이 된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미래를 바꾸는 귀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이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국민연금 의무 가입 기간인 만 60세가 끝난 이후부터 실제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는 시점까지 본인의 선택에 따라 보험료를 계속 납입할 수 있도록 열어준 제도입니다. 즉, 내야 할 의무는 끝났지만 원한다면 더 내서 연금을 더 많이 받아 가세요라는 국가의 제안인 셈입니다. 당연히 더 낸 만큼 나중에 돌려받을 연금액은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보험료는 얼마나 내게 될까요? 국민연금 가입자는 크게 세 부류로 나뉩니다. 첫째, 사업장 가입자입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해당됩니다. 둘째, 지역 가입자입니다. 사업장 가입자가 아니면서 소득 활동을 하는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 등이 여기에 속하죠. 마지막으로 임의 가입자가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노후를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한 분들로 전업주부들이 대표적입니다. 이 세 그룹의 가입자들이
만 60세가 넘어서도 계속 납입을 원할 경우 각각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기타 임의계속가입자로 신분이 전환됩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사업장 및 지역 임의계속가입자는 이전처럼 소득의 9%를 납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서 보험료의 절반인 5%를 지원해줬지만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을 하면 온전히 본인이 9%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기타 임의계속가입자는 소득이 없으므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납입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월 최소 9만 원부터 최대 약 50만 원대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놀랍게도 2024년 기준으로 이미 50만 명에 가까운 분들이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을 계속 내기로 선택했습니다. 이 많은 분들은 도대체 이런 결정을 한 걸까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생연금, 즉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즉 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평생연금으로 받지 못하고 그동안 냈던 원금에 약간의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이를 반환일시금이라고 합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생각하면 한 번에 받는 목돈보다는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현금 흐름, 즉 연금이 훨씬 더 간절하겠죠. 그래서 60세가 되었는데 가입기간이 8년이나 9년처럼 아슬아슬하게 10년을 못 채운 분들이 남은 기간을 채워 평생 연금 수급 자격을 얻기 위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연금 수령액 자체를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에 해당될 텐데요. 국민연금 수령액은 기본적으로 가입기간과 납입한 보험료 액수 이 두 가지에 의해 결정됩니다.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1년을 더 납부하면 가입기간이 1년 늘어날 뿐만 아니라 그만큼 낸 돈이 많아지니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 자체가 올라갑니다. 특히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1년이 늘어날 때마다 연금액이 5%씩 가산되기 때문에 추가 납입의 효과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즉, 이 제도를 활용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되는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임의계속가입을 하는 것이 나에게 정말 이득일까? 연금액이 늘어난다니 당연히 좋은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지들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그 돈을 국민연금에 더 넣지 않고 시중의 다른 개인연금 상품에 투자할 수도 있겠죠. 따라서 임의계속가입이 다른 대안에 비해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따져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이 바로 상계월수입니다. 상계월수란 내가 추가로 납입한 총 보험료 원금을 그로 인해 늘어난 월 연금액으로 모두 회수하는 데 걸리는 개월수를 의미합니다. 계산은 간단합니다. 앞으로 낼 총 보험료를 매달 늘어나는 연금액으로 나누면 됩니다. 이 상계월수가 짧을수록 우리에게 유리한 가성비 좋은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 60세의 예상 연금액이 월 84만 원인 분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분이 앞으로 5년간 매월 9만 원씩 임의계속가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5년 후 65세가 되었을 때 예상 연금액은 월 94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경우 5년간 추가로 납입한 총 원금은 9만 원 곱하기 60개월, 즉 540만 원입니다. 그리고 매달 늘어난 연금액은 10만 원이죠.
상계월수는 540만 원을 10만 원으로 나눈 값이니 54개월이 나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5년간 낸 원금 540만 원을 회수하는 데 54개월, 즉 4년 6개월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65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해서 69세 6개월이 되는 시점부터는 원금을 모두 회수하고 순수한 이익 구간에 들어서는 셈이죠. 그럼 이 상계월수가 어느 정도여야 합리적인 선택일까요? 전문가들은 보통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상계월수가 9년 이하라면 재정적 여유가 있다면 무조건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시중 어떤 금융상품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수익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상계월수가 10년에서 14년 사이라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이때는 뒤에서 설명할 유족연금이나 다른 감액 제도들을 모두 고려하여 득실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상계월수가 15년 이상이라면 임의 계속 가입보다는 안정적인 개인연금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이 소멸되거나 유족에게 지급될 때 감액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임의 계속 가입을 섣불리 결정했다가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는 숨겨진 함정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함정은 기초연금과의 관계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의 어르신들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생활 보조금 성격의 연금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지면 소득과 재산으로 인정되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수령액이 깎일 수 있습니다. 임의 계속 가입으로 월 국민연금을 몇만 원 더 받으려다가 수십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유족연금과 부부 동시수급 문제입니다. 만약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남은 배우자는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둘 다 100% 받을 수는 없습니다. 보통 본인 연금을 선택하고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거나 유족연금 전액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열심히 임의 계속 가입을 해서 내 연금액을 높여놨는데 배우자가 먼저 사망할 경우 그 효과가 반감되거나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처럼 돈은 돈대로 더 내고 정작 총 수령액은 기대만큼 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말 속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번 낸 돈은 환불받을 수도 없으니까요. 오늘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60세 이후 국민연금 임의 계속 가입을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해 추가 납입 시 예상 연금액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정확한 수치를 확인하십시오. 둘째, 그 수치를 바탕으로 상계월수를 꼭 계산해 보십시오. 이 숫자가 여러분의 결정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셋째, 임의 계속 가입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 직전까지만 납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물론 10년 가입 기간을 채우는 것이 목적이라면 10년을 채울 때까지 납입해야 합니다. 넷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늘어난 국민연금액이 나의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나 유족연금 등 다른 복지 혜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안정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행위를 넘어 복잡한 제도 속에서 나에게 가장 유리한 길을 찾아가는 지혜로운 여정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그 여정에 현명한 나침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깊이 있는 지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국민연금 60세 이후에도 계속 내는 게 맞을까요?
임의계속가입의 모든 것 지금까지의 설명만 들으시면 돈만 좀 있으면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을 무조건 계속 내는 게 이득이겠구나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결정했다가는 오히려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 세금이나 건강보험료처럼 거의 평생을 따라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보험료입니다. 우리의 안정된 노후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라고는 하지만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갈 때는 그 고마움이 크게 와닿지 않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 의무 납입이 끝나는 만 60세가 되면 우리 앞에 새로운 고민이 놓이게 됩니다. 연금을 실제로 받기 시작하는 65세까지는 아직 5년이나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 연금을 더 내야 할까? 아니면 여기서 멈춰야 할까? 이것이 바로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에 대한 고민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임의계속가입 제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상세히 알아보고 과연 여러분의 상황에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가입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인지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노후 자금에 관한 이야기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작은 등불이 된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미래를 바꾸는 귀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이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국민연금 의무 가입 기간인 만 60세가 끝난 이후부터 실제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는 시점까지 본인의 선택에 따라 보험료를 계속 납입할 수 있도록 열어준 제도입니다. 즉, 내야 할 의무는 끝났지만 원한다면 더 내서 연금을 더 많이 받아 가세요라는 국가의 제안인 셈입니다. 당연히 더 낸 만큼 나중에 돌려받을 연금액은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보험료는 얼마나 내게 될까요? 국민연금 가입자는 크게 세 부류로 나뉩니다. 첫째, 사업장 가입자입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해당됩니다. 둘째, 지역 가입자입니다. 사업장 가입자가 아니면서 소득 활동을 하는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 등이 여기에 속하죠. 마지막으로 임의 가입자가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노후를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한 분들로 전업주부들이 대표적입니다. 이 세 그룹의 가입자들이 만 60세가 넘어서도 계속 납입을 원할 경우 각각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기타 임의계속가입자로 신분이 전환됩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사업장 및 지역 임의계속가입자는 이전처럼 소득의 9%를 납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서 보험료의 절반인 5%를 지원해줬지만 60세 이후 임의계속가입을 하면 온전히 본인이 9%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기타 임의계속가입자는 소득이 없으므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납입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월 최소 9만 원부터 최대 약 50만 원대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놀랍게도 2024년 기준으로 이미 50만 명에 가까운 분들이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을 계속 내기로 선택했습니다. 이 많은 분들은 도대체 이런 결정을 한 걸까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생연금, 즉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즉 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평생연금으로 받지 못하고
그동안 냈던 원금에 약간의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이를 반환일시금이라고 합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생각하면 한 번에 받는 목돈보다는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현금 흐름, 즉 연금이 훨씬 더 간절하겠죠. 그래서 60세가 되었는데 가입 기간이 8년이나 9년처럼 아슬아슬하게 10년을 못 채운 분들이 남은 기간을 채워 평생 연금 수급 자격을 얻기 위해 임의계속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연금 수령액 자체를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에 해당될 텐데요. 국민연금 수령액은 기본적으로 가입 기간과 납입한 보험료 액수 이 두 가지에 의해 결정됩니다. 임의계속 가입을 통해 1년을 더 납부하면 가입 기간이 1년 늘어날 뿐만 아니라 그만큼 낸 돈이 많아지니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 자체가 올라갑니다. 특히 가입 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1년이 늘어날 때마다 연금액이 5%씩 가산되기 때문에 추가 납입의 효과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즉, 이 제도를 활용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되는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임의계속 가입을 하는 것이 나에게 정말 이득일까? 연금액이 늘어난다니 당연히 좋은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지들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그 돈을 국민연금에 더 넣지 않고 시중의 다른 개인연금 상품에 투자할 수도 있겠죠. 따라서 임의계속 가입이 다른 대안에 비해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따져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이 바로 상계월수입니다. 상계월수란 내가 추가로 납입한 총 보험료 원금을 그로 인해 늘어난 월 연금액으로 모두 회수하는 데 걸리는 개월수를 의미합니다. 계산은 간단합니다. 앞으로 낼 총 보험료를 매달 늘어나는 연금액으로 나누면 됩니다. 이 상계월수가 짧을수록 우리에게 유리한 가성비 좋은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 60세의 예상 연금액이 월 84만 원인분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분이 앞으로 5년간 매월 9만 원씩 임의계속 가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5년 후 65세가 되었을 때 예상 연금액은 월 94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경우 5년간 추가로 납입한 총 원금은 9만 원 곱하기 60개월, 즉 540만 원입니다. 그리고 매달 늘어난 연금액은 10만 원이죠. 상계월수는 540만 원을 10만 원으로 나눈 값이니 54개월이 나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5년간 낸 원금 540만 원을 회수하는데 54개월, 즉 4년 6개월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65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해서 69세 6개월이 되는 시점부터는 원금을 모두 회수하고 순수한 이익 구간에 들어서는 셈이죠. 그럼 이 상계월수가 어느 정도여야 합리적인 선택일까요? 전문가들은 보통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상계월수가 9년 이하라면 재정적 여유가 있다면 무조건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시중 어떤 금융상품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수익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상계월수가 10년에서 14년 사이라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이때는 뒤에서 설명할 유족연금이나 다른 감액 제도들을 모두 고려하여 득실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상계월수가 15년 이상이라면 임의계속 가입보다는 안정적인 개인연금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이 소멸되거나 유족에게 지급될 때 감액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임의계속 가입을 섣불리 결정했다가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는
숨겨진 함정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함정은 기초연금과의 관계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의 어르신들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생활 보조금 성격의 연금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지면 소득과 재산으로 인정되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수령액이 깎일 수 있습니다. 임의 계속 가입으로 월 국민연금을 몇만 원 더 받으려다가 수십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유족연금과 부부 동시수급 문제입니다. 만약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남은 배우자는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둘 다 100% 받을 수는 없습니다. 보통 본인 연금을 선택하고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거나 유족연금 전액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열심히 임의계속가입을 해서 내 연금액을 높여놨는데 배우자가 먼저 사망할 경우 그 효과가 반감되거나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처럼 돈은 돈대로 더 내고 정작 총수령액은 기대만큼 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말 속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번 낸 돈은 환불받을 수도 없으니까요. 오늘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60세 이후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을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해 추가 납입 시 예상 연금액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정확한 수치를 확인하십시오. 둘째, 그 수치를 바탕으로 상계월 수를 꼭 계산해 보십시오. 이 숫자가 여러분의 결정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셋째, 임의계속가입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 직전까지만 납입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물론 10년 가입 기간을 채우는 것이 목적이라면 10년을 채울 때까지 납입해야 합니다. 넷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늘어난 국민연금액이 나의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나 유족연금 등 다른 복지 혜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안정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행위를 넘어 복잡한 제도 속에서 나에게 가장 유리한 길을 찾아가는 지혜로운 여정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그 여정에 현명한 나침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깊이 있는 지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국민연금 60세 이후에도 계속 내는 게 맞을까요? 임의계속가입의 모든 것 지금까지의 설명만 들으시면 돈만 좀 있으면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을 무조건 계속 내는 게 이득이겠구나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결정했다가는 오히려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 세금이나 건강보험료처럼 거의 평생을 따라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보험료입니다. 우리의 안정된 노후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라고는 하지만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갈 때는 그 고마움이 크게 와닿지 않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 의무 납입이 끝나는 만 60세가 되면 우리 앞에 새로운 고민이 놓이게 됩니다. 연금을 실제로 받기 시작하는 65세까지는 아직 5년이나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 연금을 더 내야 할까? 아니면 여기서 멈춰야 할까? 이것이 바로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에 대한 고민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임의계속가입 제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상세히 알아보고 과연 여러분의 상황에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가입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인지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노후 자금에 관한 이야기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작은 등불이 된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미래를 바꾸는 귀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이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국민연금 의무 가입 기간인 만 60세가 끝난 이후부터 실제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는 시점까지 본인의 선택에 따라 보험료를 계속 납입할 수 있도록 열어준 제도입니다. 즉, 내야 할 의무는 끝났지만 원한다면 더 내서 연금을 더 많이 받아 가세요라는 국가의 제안인 셈입니다. 당연히 더 낸 만큼 나중에 돌려받을 연금액은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보험료는 얼마나 내게 될까요? 국민연금 가입자는 크게 세 부류로 나뉩니다. 첫째, 사업장 가입자입니다.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해당됩니다. 둘째, 지역 가입자입니다. 사업장 가입자가 아니면서 소득 활동을 하는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 등이 여기에 속하죠. 마지막으로 임의 가입자가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노후를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한 분들로 전업주부들이 대표적입니다. 이 세 그룹의 가입자들이 만 60세가 넘어서도 계속 납입을 원할 경우 각각 사업장 임의계속 가입자, 지역 임의계속 가입자, 기타 임의계속 가입자로 신분이 전환됩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사업장 및 지역 임의계속 가입자는 이전처럼 소득의 9%를 납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서 보험료의 절반인 5%를 지원해줬지만 60세 이후 임의계속 가입을 하면 온전히 본인이 9%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기타 임의계속 가입자는 소득이 없으므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납입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월 최소 9만 원부터 최대 약 50만 원대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놀랍게도 2024년 기준으로 이미 50만 명에 가까운 분들이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을 계속 내기로 선택했습니다. 이 많은 분들은 도대체 이런 결정을 한 걸까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생연금, 즉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 즉 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평생연금으로 받지 못하고 그동안 냈던 원금에 약간의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이를 반환일시금이라고 합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생각하면 한 번에 받는 목돈보다는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현금 흐름, 즉 연금이 훨씬 더 간절하겠죠. 그래서 60세가 되었는데 가입기간이 8년이나 9년처럼 아슬아슬하게 10년을 못 채운 분들이 남은 기간을 채워 평생 연금 수급 자격을 얻기 위해 임의계속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연금 수령액 자체를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에 해당될 텐데요. 국민연금 수령액은 기본적으로 가입기간과 납입한 보험료 액수 이 두 가지에 의해 결정됩니다. 임의계속 가입을 통해 1년을 더 납부하면 가입기간이 1년 늘어날 뿐만 아니라 그만큼 낸 돈이 많아지니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 자체가 올라갑니다. 특히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면 1년이 늘어날 때마다 연금액이 5%씩 가산되기 때문에 추가 납입의 효과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즉, 이 제도를 활용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되는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임의계속 가입을 하는 것이 나에게 정말 이득일까? 연금액이 늘어난다니 당연히 좋은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지들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그 돈을 국민연금에 더 넣지 않고 시중에 다른